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이제 SPSS 운용 방법에 대해서 예,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변수 세팅하는 거하고 주요 기능을 먼저 한번 쭉 훑어보고 이제 한 번씩 눌러보면서 진행을 할게요. 먼저 이제 변수 세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먼저 화면을 간단하게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이거 보면은 지금 SPSS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게 그 화면을 보면 이 데이터 보기하고 변수 보기 화면이 두 개가 있어요. 데이터 보기, 변수 보기. 큰 화면을 보면은 데이터 보기하고 변수 보기가 있고 이 위에는 이렇게 각 메뉴들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작업을 하는 거는 이 두 개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보기라는 거는 어, 여기다가 이제 설문을 하게 되면 설문의 결과를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씩 넣는 건데, 예, 그 설문의 결과를 넣는 거고, 여기에서는 이 각 항목별로 1번, 2번, 3번 항목, 4번 항목, 5번, 6번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변수들에 대해서 정리해주는 그런 화면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보기하고 변수 보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 이 데이터를 정리하기 전에 먼저 이 변수들이 각 항목별로 이 변수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리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데이터를 쭉 넣어주는 거예요. 음, 순서는 그렇게 돼요. 근데 실질적인 거는 이제 엑셀로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 정리는 주로 이제 엑셀에서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엑셀에서 한다고 보면 되고 그 엑셀에서 불러온 것들을 여기 변수의 보기에서 정리를 좀 해주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찌됐든 SPSS에서는 먼저 해야 될 게 이 각 항목들의 이 변수가 의미하는 게 뭔지 그거를 정의해 주는 게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변수 보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화면에서 이제 변수 보기를 클릭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그래서 변수의 이름과 유형 등 변수에 대한 정보를 모두 넣고 세팅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코딩 전에, 자료 입력 전에 정의를 먼저 내려주는 거죠. 이 값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이름은 이제 데이터의 이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형, 그 다음에 너비라는 거는 그 데이터의 크기, 자릿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소수점, 이하 자리, 그래서 소수점을 몇 자리까지 표현할 건지, 숫자로 표현되는 경우에, 그 다음에 레이블은 이름을 무한정 길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름에서는 축약돼 가지고 통상 뭐 한 10자 내외 좀 짧게 해가지고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핵심적인 단어 다음에 넘버링 식으로 해서 쭉 이제 열거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수가 하다 보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레이블에다가 정확한 의미들을 써주는 거예요. 이 항목은 어떤 의미다,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레이블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값하고 값들은 이제 쪽에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이게 1, 2, 3, 4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값들이 의미하는 게 무언지, 그다음에 결집값은 이제 잘못된 값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다음에 열은 이제 나열하는 거, 정렬하는 거니까 이건 뭐 크게 의미는 없고, 이거는 이제 정렬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척도, 이거는 이제 명명척도냐, 척도냐, 서열척도냐, 뭐 이런 거 순서냐. 그래서 그 데이터가 의미하는 그 척도하고, 그다음에 역할은 그냥 다 입력이라고 하면 되고, 이건 특별한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기 나온 거, 이름, 유형, 너비, 소수점 이하짜리, 레이블, 값, 결측값, 열, 맞춤, 속도, 역할. 이것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가지 정도 되는 이것들을 가지고 여기에서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 보기에서 순서대로 1번부터 쭉 넣어주면 같은 값이 계속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변수. 이 변수 보기에서 정의를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이름, 이름하고 이제 레이블 설명해 주는 건데, 이름은 여기 앞에. 이게 실제적으로 그 데이터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변수명을 작성하는 거죠. 변수명을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름의 길이는 최대 64바이트. 그래서 영어는 1바이트 언어이기 때문에 영어로 쓰면 64개까지 글자가 가는 거고, 한글 같은 경우에는 2바이트 언어라 64자까지, 32자까지 입력이 가능해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64글자, 그다음에 한글 같은 경우는 32자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숫자로 넣으면은 64개의 숫자까지 넣을 수 있는 거죠. 영어하고 숫자로만 넣으면. 근데 한글로 넣으면은 32자까지 넣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길 수는 없고, 통상 그냥 10자 미만으로 해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변수의 이름은 반드시 문자로 시작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뭐 Q 1, 2, 3, 4, 5 이렇게 가능한데 1Q는 안 돼요. 네. 2Q, 2Q, 3Q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문자로 시작해야 돼. 문자로 시작해야 된다. 이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문자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변수 이름 중간에 공백이나 특수문자는 안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컴퓨터 프로그래밍 중에 모든 변수는 중간에 특수문자나 공백은 못 들어가요. 예. 이거는 뭐 모든 컴퓨터 언어들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 할 때는 무조건 변수명에 공백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한글을 쓰든지 문자를 뭐 영어로 쓰든지 숫자로 쓰든지 중간에 공백이 있으면 에러가 떠요. 공백이 있다. 잘못된 이름이라고. 그러니까 변수명 쓰다가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 스페이스바를 누르잖아요. 뭐 여기서 이름이 일련 번호라고 쓰고 여기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것도 공백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라고 나와요. 음. 여기에도 스페이스바가 늘려주면 안 돼요. 공백이 생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름 쓰고 스페이스 누르면 잘못 차고 스페이스 누르면 잘못된 이름이라고 뜨니까 반드시 이 이름 안에는 공백이 없어야 돼요. 앞이든 뒤든 중간이든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특수문자들, 예, 이런 거는 사용할 수 없어요. 변수명에. 그 다음에 대문자하고 소문자는 구분하지 않고요. 그래서 단순하고 쉬운 언어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되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딱 봤을 때 데이터 크기 이게 이제 창이 한정되기 때문에 뭐 길어봐야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한 6, 7글자 이상이 되면 잘리거든요. 아니면 이게 또 무한정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보기가 불편해지니까. 그래서 대부분 한글로 쓰면 좀 늘어나니까 영어로 좀 그 프로그램 하시는 분 보면은 이거 그다음에 이게 그 변수기 세팅하시는 분 보면은 영어로 많이 써요. 영어로 그냥. 영어 앞에 3글자, 4글자 정도, 그다음에 숫자로 넘버링 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그래서 본인만 제대로 알아보면 되니까. 예. 근데 너무 길면은 나중에 이거 통계 처리할 때 이게 잘리거든요. 좀 더 보시겠지만 이 잘려갖고 이게 뭐지 본인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앞에 한 서너 글자만 하고 핵심적인 거 그다음에 넘버링 위주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단순하고 쉬운 언어를 사용해서 변수명을 정의를 해라. 대신 이제 레이블에는 좀
길게 전체 문장에 싹 들어가도 돼요, 여기는. 그래서 변수에 대한 추가 설명을 이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명이 영어 또는 추가된 경우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명에 대한 보조 설명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울원이라고 써놓고 여기서 레이블에는 우울원은 요즘은 행복한 기분이 든다. 설문 문항을 다 써주는 거예요. 설문 문항 이런 식으로. 우울투는 뭐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뭐 걱정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명에는 우울 1, 2, 3라고 하고 레이블에 이렇게 정확한 그게 설문 문항이 전체 설문 문항을 여기다 써줌으로써 자기가 하다가 좀 헷갈리거나 이게 무엇을 의미한 건지 잘 모를 때는 여기 통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 이름에서는 네이밍 할 때는 최대한 축약해서 써주시고 레이블에는 풀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과 레이블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유형 유형은 코딩할 변수의 유형을 써주는 거예요. 숫자 또는 문자 중에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숫자 같은 경우는 연속형이나 명목형 모두 숫자로 써주는 거예요. 숫자나 명목형이나 모두 숫자로 연속형이나 명목형이나 모두 숫자로 표기해주면 되고 그다음에 설문지상에 문자를 입력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이제 기타 있잖아요. 1번 초등학교, 2번 뭐 중학교, 3번 대학교, 4번 뭐 대학원 뭐 그다음에 뭐 5번 기타 뭐 어쩌고 이렇게 그래서 뭐 했다든지 그래서 문자를 써야 되는 경우에 뭐 종교를 쓰라고 하면은 1번, 4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하는 것들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 1번부터 한 5번까지만 넣고 그 이에 좀 소수들이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기타로 해놓고 그때 텍스트로 넣는 거죠. 기타 사항으로. 그래서 기타 사항으로 할 때는 이런 경우는 이제 문자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요런 게 떠요.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변수 유형이란 이런 창이 뜨는 거예요. 이런 창이. 그래서 숫자나 문자 둘 중에 이제 통상 둘 중에 하나를 지정하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 숫자라고 보면 돼요. 그게 명목형이든 연속형이든 다 숫자로 입력을 하니까 그냥 숫자로 하면은 대부분 맞고 특별하게 기타 값을 문자가 꼭 필요한 경우만 문자로 한다. 그래서 숫자로 그냥 통상 숫자로 넣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너비는 작성 가능한 숫자 수와 문자 수를 넣는 거예요. 근데 뭐 숫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무슨 키가 됐든지 아니면은 재산이 됐든지 어떤 숫자가 좀 많아지는 그런 거는 이제 너비가 좀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소수점이 몇 자리 필요하다 그러면 아무튼 뭐 숫자가 몇 자리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넣어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문자 수 같은 것도 이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숫자보다 문자를 쓸 수 있는 수하고 이제 관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너비가 8이다 그러면은 영문자 8글자를 쓸 수 있다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글은 항상 이 너비의 절반으로 보시면 돼요. 이 너비는 숫자나 영문자의 기준이에요. 숫자나 영문자의 기준. 한글은 2바이트 언어이기 때문에 항상 제한된 크기의 2분의 1만 쓸 수가 있어요. 한글은 2바이트 언어니까. 그래서 너비가 8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한글은 4글자까지 들 수가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지정을 할 때 그래서 이게 너비 그다음에 소수점 이하 자릿수 여기서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코딩을 할 때 소수점 이하 몇 자리까지 표시할지를 나타낸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5점 척도다 그러면 뭐 척도에는 특별하게 자릿수가 필요가 없으니까 자릿수 0이라고 하면 되고 대신에 이제 뭐 키가 됐든 몸무게가 됐든 어떠한 소수점 이하 자리가 필요하다. 그럼 뭐 하나나 두 자리, 뭐 세 자리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결정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소수점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자리를 얼마로 할 거냐. 대신 이제
우리가 설문조사에서 쓰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이렇게 0이라고 대부분 이렇게 해놓죠. 리커 척도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이 필요가 없으니까 0으로 해서 딱 떨어지게끔 그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유형하고 너비하고 숫자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근데 여기 이제 값 지정하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질문에 대한 보기를 있는 그대로 넣어주는 곳인데, 음, 보기가 없는 경우에는 값을 적지 않고, 등간 척도나 비율 척도는 값을 적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여기에서 그 명목 척도 같은 경우에 1번이 의미하는 거, 2번이 의미하는 거, 3번이 의미하는 거, 4번이 의미하는 것들을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번이 남자고 2번이 여자다. 그러면 여기에서 값을 1번은 남자, 여기다 1번 적고 여기 남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 누르고, 그 다음에 다시 2번은 여자 써주고 또 추가 누르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 예제와 같이 자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번 남자, 2번 여자라는 설명을 했을 때, 요 값, 여기 보면은 이 성별 있잖아요. 성별. 이 성별에서 1번은 남자고 2번은 여자다. 요거를 나타내려고. 네. 근데 리커 척도 같은 경우는 그냥 1번부터 5번까지 점수를 준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런 경우에는 그 값을 지정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1번이 남자인지 2번이 여자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명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학력 1번은 초등학교, 뭐 2번은 뭐 중학교, 3번은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명목 척도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점수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죠?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이거는 그때그때 구분을 하려고 분류를 하고 숫자를 넣은 거기 때문에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게 무언지, 그 값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여기에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값 레이블을. 값에서 값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결집값. 결집값은 중복 응답이나 무응답, 이 값 중에 잘못된 값들이 나타난 경우에는 이 값으로 대체를 해라라고 여기다 지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특정된 값을 어떤 숫자로 대체할지를 정하는 곳인데, 결특값은 대체적으로 9나 99 이렇게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냥 뭐 특별하게 이게 그 결특값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그냥 비워두면 돼요. 특별하게 지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비어져 있는 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거를 뭐 꼭 9를 넣고 99를 넣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결집값을 가지고 특별하게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결집값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비워두면 돼요. 그래서 변수의 최대값보다 큰 수를 뭐 1번부터 5번까지 아니면 1번부터 7점까지, 뭐 7점 척도 뭐 이런 경우 있으면 7 이후, 그러니까 뭐 9, 대부분 이제 9자를 그래서 이제 많이 쓰는데, 그래서 결집값이 연구에 필요 없는 경우는 그냥 지정 안 해도 돼요. 지정 안 하고 그냥 비워두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열은 데이터 코딩할 공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눈으로 보는 거, 데이터의 값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료상에서 데이터 코딩할 때 그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는 전혀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볼 수 있는 폭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니까. 기본값은 8고 코딩의 숫자를 뭐 증가시키는 거고, 이거는 이제 정렬을 어떻게 거냐, 숫자는 이제 오른쪽 정렬을 대부분 많이 하고 문자는 이제 왼쪽 정렬을 이제 주로 이제 많이 하는 거고. 어, 축도 축도가 이제 변수가 어떤 척도인지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척도라고 하면은 여기 지금 있는 것 같이 척도라는 거는
비율 척도로서 비율 척도는 이제 등간 척도가 여기는 척도에 해당되는데 매출액이나 소득이나 나이 같은 경우에 이런 건 그냥 다 척도라고 지정을 해주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등간 척도 우리가 주로 쓰이는 거 선호도 우리 응답자의 5점 리커트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척도라고 하면 돼요. 척도 척도라고 하면 되고 그다음에 뭐 직급이나 선호 순위 뭐 사회적 계층은 순서라고 하면 되고 그다음에 성별이나 지역, 직업 이런 것들은 그냥 명목 척도. 명목 척도 같은 경우는 그냥 명목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 위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주로 이제 척도하고 명목 정도만 구분을 해도 통계적으로 돌리는 데는 크게 뭐 의미는 큰 차이는 없어요. 문제점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5점 리커트 척도라고 하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비율이나 등간 척도 하면 그냥 척도라고 하시면 되고 그 위에는 다 그냥 명목으로 지정을 해놓으면 뭐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척도나 명목 중에 하나 선택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요 자료 보시고 1번 이걸 보시는 거야. 지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자신의 성별 무엇입니까? 설문지를 돌린 거예요. 설문지를 돌려서 요 설문지 2장을 받은 거예요. 자신의 성별, 자신의 종교, 그 다음에 우울 1번, 우울 2번, 우울 3번. 네, 3과 4와 3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의 키, 몸무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시간, 잠자는 시간, 분, 그 다음에 현재 자신의 고민이 무엇인지, 자신의 고민, 학교 성적 1번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를 가지고 한번 작성해 보세요. 변수, 앞에서 여기 배운 거 있죠? 변수 보기에 요거를 열어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를 내가 채팅방에다가 올릴게요. 채팅방에 올렸어요. 요거 이미지를 채팅방에 올렸으니까 채팅방에 올린 거를 보시고 이거를 가지고 뭘 하냐? 채팅방에 지금 올리셨다고요? 여기 변수 보기 있죠? 변수 보기에다가 한 번씩 써보세요. 여기 지금 올려드린 거. 1년 번호부터 쓰나요? 네, 1년 번호, 예, 1년 번호 1, 2로 해서, 1년 번호 1, 2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교수님, 네. 처음이니까 한 번만 같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는지 한번 1번은 아까 뭐였어요? 저기 한 두어 개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해볼게요. 네. 그러면 1번 성별, 1번은 이제, 아이디라고 할게요, 그냥, 아이디. 아이디는
일련 번호라고 1년 번호, 1년 번호. 숫자. 그 너비 그대로 두고 소수점은 띵띵. 네이버는 특별한 게 없잖아. 1년 번호잖아. 1년 번호. 가수는 지정하지 않고. 1년 번호니까 특별히 지금 결측가 필요 없고 여러 필요 없고. 촉도 촉도로 넣고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뭐였죠? 성별 그죠? 숫자죠? 이건 다 그냥 문자면 다 숫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숫자, 너비 그대로 두고 성별 순수점 필요 없어. 그다음에 성별, 네이블 뭐 성별이니까 성별. 값, 값은 이제 여기에서 지정을 해줘야죠. 값은 뭐냐? 이 조그마한 창 보이죠? 네, 1번 성별 1번 뭐였어요? 1번이 뭐였어요? 남, 남자 그렇죠. 남자죠 1번이. 남자 추가 2번 여자 추가 확인. 그러면 이제 남자가 이렇게 되고 여자가 되는 거예요. 결측가 필요 없고 열 필요 없고 맞춤 그냥 오른쪽 두고 척도 이렇게 됐죠? 자 3번 이제 한번 써보세요 이제. 너무 쉽다 그러죠? 음. 아까 그 자료를 보여주셔야, 지금 저기 보냈잖아요 저기 채팅창에. 예. 음. 한 번 해볼까요? 3번. 3번은 이름이 뭐가 들어갈까요? 종교. 종교. 그렇죠. 종교. 당연히 뭐 숫자고 너비 필요 없고 소수점은 땡땡 레이블 종교니까 안 써도 되고 뭐 써도 돼. 이건 의미가 없죠 종교는. 그다음에 값은 이제 지정할 수 있겠죠. 네. 누르고 예. 2번 쓰고 3번 쓰면 레이블 주고 추가하면 되잖아요. 그죠? 1번 천주교 추가 2번 개신교 3번은 뭐냐 불교 아? 4번은 안 써요. 아, 종교를 여기다가 종교 기타 이렇게 하는 문자. 이거는 이제 숫자로가 아니라 문자로 하기 때문에 기타 같은 경우는 같이 써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종교 기타라고 빼줘서 문자라고 이렇게 해줘. 기타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저희 배포해주신 프로그램에는 문자 대신에 문자 열이라고 변수 유형의 옵션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자 열이라고 표시가 되는데요. 유형이야? 척도? 아니 어디야? 변수 유형 옵션이 문자 열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네네 거기가 아니 문자열로 그 버전 네, 차이가 있어서 그럴 거야. 버전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버전 차이가. 네, 버전 차이가 있어서. 아 그렇게 되는구나. 음, 씀. 그리고 지정 않음이라고 음, 거기도 지정 않음 대신에 저희는 없음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음.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구나. 아 예. 이게 저 예전에 이거 깔아놓은 거여갖고 조금 버전 차이가 있어서 저는 이게 26이거든요. 예전에 이거는 오래전에 깔아놓은 거여갖고 제가 나눠준 게 22였죠.
예. 버전 차이가 좀 있어서 그래요. 이제 한글로 이게 번역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씩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버전마다. 중교 기타 그리고 또 척도. 5 5일 5일 해야 되나?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기타는 킥도가 명목형으로 하면 됩니까? 이거는 이제 명목형. 예, 요거는 그냥 명목형으로 하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울 일, 그죠? 우울 일. 네. 그다음에 여기 지정 안 하고 여기도 이건 5점 밑커트니까 숫자에 값 필요 없고 지정하는 왼쪽 이거는 적도 이렇게 좀 되죠. 그다음에 우울 투 오른쪽 셋, 왼쪽 이렇게 해도 되고. 그다음에 키 먼저 변수명을 한번 쭉 써놓고 한번 해도 되겠네요. 몸무게. 이거는 복사하기 붙이기 같은 게 안 되나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불러올 수는 있어요. 불러올 수 있는데, 아. 근데 뭐 특별하게 지정할 건, 이제 값 지정 말고는 특별하게, 그렇죠. 요거는 이제 조금 귀찮긴 하겠는데, 요 정도 수고는 좀. 네. 요거 몸무게는 키는 이제 2자리까지는 해야 되니까, 그죠? 몸무게는 한 자리 정도. 근데 몸무게는 소수점으로 잘 안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몸무게를 말하려면은 48.5. 그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몸무게는 그냥 그냥 떨어지게. 뭐 2자리 그래도 2자리까지 하고. 만약에 그 입력한 설문자가 몸무게를 그 소수점 이하로 입력을 하고 소수점 그래서 2자리까지 하면 되죠. 한 2자리 정도까지만. 저희는 여기 변수 세팅을 소수점 이하를 지정을 안 하면 음. 반올림이 그렇죠. 아마 반올리 그냥 떨어져 나갈 거예요. 이게 안 하면. 우리 엑셀 그 지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뭐 그러게 이게 반올림인가 떨어져 나가는 게 봐야 되겠네.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다음에 이제 기상. 기상은 시간을 우선 기상, 분. 기상하고 시간하고 같이 써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시하고 분은 분으로 나눠서 기상, 시간, 분 나눠서 써주고 취침. 그렇죠? 시, 취침, 분 이런 식으로 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모두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좀 다 써줘야 돼요. 또 고민 1, 고민 1은 뭐냐? 학교 성적이다. 그다음에 고민 2, 그렇죠? 고민 2는 뭐냐? 여기도 당연히 필요 없고 여기도 필요 없고 학교 성적인데 여기는 가족 간 갈등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우울 1, 2에는 레이블을 다 써주셔야 돼요. 여기 요즘은 행복한 이렇게 레이블에 행복한 기분이 든다. 이런 식으로 2번에도 마찬가지. 2번에는 불행 쭉 써주고 3번에는 걱정이 써주고 그다음에 고민 3에는 때려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고민 3는 뭐냐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써주고
이거 수업 끝나면 제출해 주셔야 돼요. 저한테. 대충 넘어가는 건 안 돼요, 이거. 끝나고 저한테 제출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경제적 어려움이다. 그래서 신체적인 어려움이다. 그죠? 그다음에 고민, 오는 뭐냐? 숫자가 아니라 고민 오는 뭐예요? 문자 네. 진짜. 그죠? 문자열이라고 해주고 여기는 10자리 적지 않아요? 조금 더. 여기는 뭐 한 20자리 뭐 하든지. 이 20자리에 10글자밖에 안 되니까 아까 64였으니까 64로 그냥 통 크게 해주고 기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다 적어야지.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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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도. 숫자니까 오른쪽, 문자니까 숫자면 오른쪽이잖아. 문자가 왼쪽, 왜 왼쪽이라 했지? 여기는 문자니까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그쵸? 어느 정도 변수 보기는 대략 된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아니요. 음. 처음이라서 그 결집값 옆에 있는 열은 그 이거는 그냥 두시면 돼요. 뭐냐면 열은 데이터 보기야, 네. 데이터 보기. 요거 내가 아, 몇으로 볼 건지 요거. 아, 여기서 늘리면 돼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늘리면 변수에서 자동으로 그러니까 바뀌고 네가 이름을 써놓은 게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죠, 이제. 이렇게. 데이터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변수 보기. 변수 보기 아직 못 넣으셨어요? 교수님, 네. 교수님, 네, 예, 예. 요 아까 요 자료가 어디 있다고 하셨습니까? 요 이거 자료요? 채팅방. 카톡방에는 요 SPSS 실습 파일이 들어있고 음. 지금 이 자료는 미팅 요 줌의 우리 줌 채팅방에 채팅방. 내가 저 카톡으로 보내드릴까요? 나 카톡을 내가 소리나 때문에 꺼놔가지고. 우리 여기 줌 채팅방에 올려놨어요. 어딘지 모르세요? 줌 채팅방? 아니요. 이 화면 위에 보면 확인했습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예. 근데 이 컴퓨터 하나로 하니까 이게 하기가 그러니까 화면이 좀 하나 왔다 갔다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화면이 잘 화면이 안 보여서. 그래서 지난주에 화면 2개로 하시라고 하나 띄워놓고 하나 해야지 하나로 보려면 뭐 어려워서 못 계속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제가 이거 2개로 핸드폰으로 줌을 다시 들어가고 요거 그냥 보면서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저 휴대폰으로 한번 보시든지. 네네, 휴대폰으로 그냥 채팅을 하고 요거 실습은 컴퓨터로 하겠습니다. 그게 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 네네. 이게 근데 안 써보면 혼자 하려면 또 잘 못해요 이게. 한번 지금 손으로 칠 때 한번 쳐보고 해야. 저 지금 모니터를 4개를 놓고 쓰고 있는데 쉬었다 할까요? 이거 이제 여기까지 데이터 넣는 것까지 해야 되니까 우선 이제 변수 보기 정리하고 이제 데이터 어떻게 넣는지. 아, 그러니까 레이블에 입력을 안 하면은 그 이름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레이블로 그렇진 않아. 안 쓰면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비어 있는 거 되니까 나중에 네.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통상 여기다가 좀 잘 적어 놓는 게 좋아요. 지금 가령 종교랑 종교 기타 같은 경우는 레이블을 비워두었지 않습니까? 여기 그러면 거기서 어쨌든 여기 종교라는 건 그냥 종교니까
네, 근데 레이블이 비어 있으면 상관없어. 그냥 비어 있는 걸로 그냥 두면 돼요. 예. 예, 예, 예. 이건 꼭 그냥 안 채워도 돼요, 이거는. 근데 추후에 확인하기 위해서 써주는 건데, 그래서 통상 이런 이제 종교 성별 이름만 봐도 이거 명확히 아는 것 같으면은 써줄 필요 없죠, 사실. 이건 사실 안 써도 돼요, 이런 거는. 레이블은. 그럼 교수님 레이블 같은 경우에 뭐 기상 앞에는 이제 이름은 기상시래 놨지만 뒤에 뭐 나중에 확인하기 쉽게 기상 시간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다는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렇게 입력자가 확인하는 용도라는 예, 말씀이죠. 내가 이걸 나중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안 그러면 또 나중에 또 봐야 되니까 헷갈리니까. 힌트. 예, 예, 예. 맞아요. 여기도 다 쳐주면 좋죠.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하고 그런 식으로 설문 대부분 이제 설문 문항을 좀 자주 써주죠. 아니면은 좀 이렇게 설문 문항이 정확히 뭘 말하는지를 뭐 한다든지. 그래서 뭐 요즘은까지는 다 필요 없고 행복한 기분 핵심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죠? 불행하다거나 불행 뭐 슬픔 뭐 이런 거 우울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핵심적인 정도만 내용만 써도 되고 이게 본인이 딱 보고 알 정도만 헷갈리지 않을 정도 걱정이 없다. 뭐 여기까지 됐다고 치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입력 그러면 아까 이렇게 보신 거 나눠드린 거 보고 일련 번호 두 명 했으니까 하나는 1번 그렇죠? 글쎄요. 살리는 말고 다른 게 중요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성별 첫 번째 성별이 뭐죠? 여기 남, 남이니까 뭘? 남자. 일이라고 나. 그렇죠. 예, 일을 써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종교 뭐 3, 3 종교 기타 없죠. 우울 은 3, 4, 3. 3 그다음에 우울 2 4, 4 우울 3 써주고 그죠? 그다음에 키 얼마였어요? 182.5 그죠? 몸무게 78 기상시간 7시 분 30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지금 시간 잘못됐네 이거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거 잘 보세요 시간을 누르고 띵띵 그럼 바로 넘어가 이렇게 놀란 눈으로 쳐다보시지 마시고 요? 이거를 띵띵 누르면 이쪽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더블 클릭 예. 내가 이거 시가 나는 소수점 이하로 안 하고 싶은데 바꿔야 되겠다 잘못했네 C를 땡땡 누르면 C로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C는 소수점 이하 0으로 해야 돼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00 다시 바꿔줘야 되겠네 잘못했네 예. 그래서 그 여기 분이 00일 때는 앞에 0을 붙이고 싶은데 그건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시면 12:00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취침 분이 12시 정각이니까 입력하면 취침 분은 그냥 한 자릿수 0이 00 이렇게요? 예, 예. 00이라는 건 없죠 컴퓨터에서 숫자니까 0은 0이지 이거를 문자열로 해서 두 자리로 해버리면은 그러면 나중에 문자가 되기 때문에 덜셈 뺄셈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됩니다. 문자는. 알겠습니다. 예. 숫자로 해야 덜셈 뺄셈이라든지 평균을 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러면 취침 시간 12시 땡 고민 1 고민 1은 없어요. 고민 2는 있네 1 고민 2는 3은 없네
고민 4가 있네. 1. 그러니까 그-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해주는 거예요. 어? 이렇게 코딩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코딩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값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음? 요거 데이터 입력하는 거 있죠? 아까 여기 주고. 봤어요. 우리 고민이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네. 네. 고민에 보면은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보면은 2하고 4가 눌려졌었잖아요. 첫 번째 설문. 이제 그런 경우에는 고민 1은 없으니까 그냥 0으로 그냥 두는 거예요. 표기를 하지 말고. 그다음에 고민 2가 체크가 됐기 때문에 고민 2에다가 체크를 해주고, 그다음에 3번은 없으니까 3번을 그냥 놔두고, 4번이 됐으니까 4번 해주고, 5번 기타가 있어서 여자친구 이렇게 해도 돼요. 그 음. 예, 이거 처음이라 그런데 보통 1이 참값이고 0이 거짓값이고 이렇게 음. 되잖아요. 만약에 여기다가 고민 1이나 고민 3을 0이라고 넣으면 그거는 상관은 잘못된. 없어요. 0으로 하는데 이게 특별하게 그러니까 1 아니면 0인데 그냥 안 해도 되고 해도 돼요. 그냥 그래서 비워둬요. 그냥 꼭 0이라고 쓸 필요 없고 그냥 비워두면 돼요. 이제 체크를 안 한 거니까 안 해도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고민 1을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죠. 뭐냐면 고민 중복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고민 원래는 1인데 그냥 11로 할게요. 숫자고 여기서 뭐냐면 아까 한 대로 그쵸? 음, 1은 뭐야? 학교 성적 그죠? 고민 2는 뭐지? 가족 간 그죠? 갈등 3번은 뭐지? 3번은 경제적 어려움 그쵸?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식으로 근데 네. 값이 중복이래야 되니까 4번 이게 신체적인 어려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얘를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어? 그래서 고민 요거는 돼요. 요거는 고민 12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고 복사 붙여넣기. 그러면 요거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고민 33 고민 지금 고민 그러니까 원래는 고민 1, 2, 3, 4가 되는 거예요. 고민 1, 2, 3, 4.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고민 1, 2에 여기다가 얘는 고민이 첫 번째 고민이 이거는 뭐냐면 순위를 먹이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얘가 고민했던 게 만약에 가족 간의 갈등이 첫 번째였다. 그러면 얘가 가족 간의 갈등을 2번 넣어주고 두 번째 고민은 뭐냐? 두 번째 고민은 신체적인 고민 어려움이었어. 4번. 이렇게.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던 첫 번째 고민,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민,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민, 네 번째 고민을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지금 두 자리 수 아닌데 그러네 이거 바꿔줘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시 바꿔주면 이렇게 서열을 매길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서열 먹여야 될 때 적도 이렇게.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활용도가 높겠죠. 순서가 몇 개 주고 첫 번째가 뭐였는지 두 번째가 했는지.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냥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까지는 알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첫 번째 고민이 뭐고 두 번째 고민이 뭔지를 알 수 있으니까 활용도가 조금 더 높을 수 있겠죠. 그죠? 이번 건 선물 자체가 그 순위를 매긴 건 아니죠? 그렇죠. 순위를 먹인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 첫 번째 순서로 하면 되고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순위를 뭔가 먹이겠다, 뭐 거기까지 하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일련 번호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볼까요? 두 번째 성별이 뭐였죠? 여자네 2번. 그죠? 그다음에 종교는 뭐였지? 개신교 2번. 기타 종교 없고. 그다음에 3-1 우울 4번 4점 줬고 우울 두 번째 3점 줬네. 그다음에 우울 4점. 그다음에 키는 162.5. 몸무게는 얼마냐? 48kg네. 그리고 몇 시잖아? 6시 30분. 그다음에 아니 일어난 거. 그다음에 취침은 11시. 고민 일은 학교 성적. 됐네. 그다음에 여기서도 고민 만약에 한다고 하면 1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요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지 고민은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본인이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적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이제 이제 설문 받은 것만큼 쭉 이렇게 적어 나가는 거예요. 계속 쭉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 다 되셨어요? 네. 그러면 요거 수업 끝나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잠시 쉬시고 25분이네. 40분이죠? 40분부터 시작하시죠. 네, 이제 데이터 코딩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데이터 코딩이 실제로 이제 어떻게 데이터 코딩이 이루어지는지.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봤지만 데이터 코딩이라는 거, 데이터 보기 요 창에서 이제 데이터 코딩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문조사에서 한 값들을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는 거. 그래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게 숫자나 글자로 이제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지에 응답한 내용이나 각종 자료를 SPSS에 입력하는 거. 이거를 이제 데이터 코딩이라고 하는데 아까 봤지만 SPSS의 데이터 보기에서 데이터 보기 화면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 설문지를 보면서 데이터 코딩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지를 이렇게 하나씩 펴놓고 옆에다가 설문지에 체크된 값들을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이렇게 쭉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네. 근데 근데 실제적으로 데이터 코딩은 SPS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오전에 제가 나눠드렸던 것 같이 엑셀 자료로 해요. 엑셀로. 네. 자료를 엑셀로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항목에 변수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고 이런 식으로 변수명을 첫 번째 줄에 변수명을 적어주고 두 번째부터 이렇게 일련 번호. 근데 일련 번호가 꼭 필요한가 하실 텐데 일련 번호 써주는 게 좋아요. 일련 번호가 나중에 데이터가 많아지면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일련 번호를 써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한 번에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설문을 요청을 하면은 첫날 뭐 몇 부 보이고 또 그 다음날 몇 부 보이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넘버링을 쭉 해줘 가지고 이렇게 쭉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이디대로 쭉 정리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또 데이터량이 많으면은 이게 뭐 프로젝트가 큰 것 같으면은 또 여러 사람이 또 작업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또 여러 명이 한 거를 또 불러오기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하고 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아이디는 명확하게 분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어찌됐든 이 엑셀로 이렇게 작업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행에 변수명을 작성을 하고 다음 행부터 설문지 참조를 해가지고 문항별 수치를 이제 입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엑셀 코딩 데이터를 SPSS에서 옮기는 방법, 불러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붙여넣는 게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엑셀 코딩 데이터를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할 수도 있고 SPSS에서 불러오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냐?
교수님, 그 아까 종교에서 기타로 했던 건 엑셀 표에서는 어떻게 표시를 하죠? 아까 봤던 거, 예. 스피커를 꺼주세요. 여기에서, 네, 요거를, 이게 보이죠? 이걸 여기에다가 엑셀 자료가 아까 나눠드린 게 대학원. 엑셀 코딩. 우선 세팅은, 예, 요대로 우선 두고, 요게 좀 나눠드린 자료, 요 엑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디가 좀, 지정이 1번부터 지금 21번까지, 21번까지 있지. 그러면은 뭐 3번부터 한다 이거예요. 3번부터 이렇게 카피를 해요. 엑셀에서. 네. 엑셀 자료 보이죠? 엑셀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카피를 해요. 카피를 해서, 그 다음에 요거를 저기 저렇게. 그 데이터가 조금 정렬이 안 됐는데, 다시. 여기 2번까지 됐는데, 이를 엑셀 자료로 가져와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면은 1년 번호로 쭉 이렇게 붙여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아까 이 종교 기타가 여기는 없는데, 종교 기타 때문에 이게 좀 안 맞는데, 요 종교 기타가 없다고 하면, 지운다고 하면, 교수님, 여기에서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엑셀 자료 아까 데이터를 카피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붙여넣기를 할 수 있어요. 엑셀에서 카피한 거를 이렇게 붙여넣기, 여기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붙여넣을 수가 있어요. 엑셀에서 카피한 걸. 그래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에서 불러올 수도 있어요. 엑셀 코딩. 그래서 엑셀 코딩을 하게 되면 파일 읽어오기가 이런 식으로 떠요. 근데 이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버전마다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 줄을 변수로 하겠다라는 거고, 그걸 확인 누르면은 이렇게 지금 화면이 공유가 요게 돼야죠. 요게. 예. 엑셀에서 불러온 거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엑셀로 불러오고. 한번 해보세요. 엑셀 파일 불러오기 한번 해보세요. 여기 열기, 그 다음에 파일 유형에서 엑셀, 그 다음에 아까 나눠줬던 엑셀 코딩 클릭하면은, 그 다음에 데이터를 첫 행을 변수 이름 읽어오기. 아마 근데 요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버전마다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확인을 누르면 돼요. 확인. 그러면 요 창이 뜰 거예요.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엑셀을 불러오거나 아니면은 요 값들을 엑셀에서 카피해 갖고 카피해서 여기다 붙여넣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러오는 것도 있고 파일을 이제 임포트 시켜 가지고 밑으로 붙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아까 본 대로 여러 명이 작업하고 아니면은 한번 작업이 끝난 다음에 또 그 다음 작업이 시작되고 하면은 그냥 엑셀에서 카피해 갖고 그냥 여기다 쭉 그냥 갖다 붙이면 돼요. 또 추가적으로 뭔가 필요하다. 첫 1일차를 했고 2일차 때 또 뭔가 한다. 그러면 이제 2일차쯤 이렇게 붙여 넣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번호 22, 뭐 23 이렇게 써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1년 번호 이런 식으로 그날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계속 추가해 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관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코딩은 엑셀에서 하신다고 보고, 엑셀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통계 처리할 때 SPS에서 임포트 시켜가지고 불러오게 해서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SPSS 주요 기능, SPSS 주요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아까 봤지만, 예, 그 실습 자료 제출할 때는 어디까지 실습을 한 걸 제출해야 되나요? 지금 하신 거 아까 붙여쓰기 그냥 그 한 자리만 것까지 두면 돼요. 예, 아까까지 그냥 하면 되고, 한 것까지만요. 예, 거기까지만 데이터 정립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아까 이제 주요 기능 아까 봤지만 요게 이제 변수명을 클릭하면은 변수 보기로 넘어가고, 또 변수 보기를 클릭하면은 여기 이제 데이터 보기로 넘어가고,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 예. 그다음에 주요 메뉴를 보면 파일에서 저장하고 다른 이름 저장하기, 나머지 것들은 뭐 크게 사용 별로 안 하는 거니까, 뭐 열기, 그다음에 이제 저장, 그다음에 다른 이름 저장. 그래서 데이터를 처리할 때 또 마찬가지, 어느 작업을 마찬가지지만 항상 저장을 생활화하시는 거, 항상 저장, 데이터 다 기껏 다 했는데 저장해놓고 날아가면은 그거만큼 속상한 게 없잖아요, 그죠? 저장에 항상 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한 번 할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 날짜로 일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그래서 다른 일을 저장하는 것도 조금 생활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집에서 보면 이게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그 버전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데 기능은 어차피 다 똑같아요. 변수 삽입이나 케이스 삽입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아까 보셨지만 따로 뭐 변수 삽입한다고 이게 클릭하고 넣을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넣으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특별하게 하실 건 없고, 그래서 동일한 파일에 이제 케이스를 추가할 때 케이스 추가할 때는 아까 본 대로 그냥 엑셀에서 이제 카피해서 컨트롤 V 하면 되고, 변수 삽입도 이제 케이스에서 동일한 파일에다가 변수 삽입하듯이 아까 새로운 변수 넣을 때 하나하나 이제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변수 삽입과 변수 케이스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고, 이제 특별하게 어떤 변수를 찾을 때를 할 때는 이제 컨트롤 F를 눌러갖고 찾기. 이거 끝나고 이제 엑셀 자료에서 한번 보면서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에 보면 데이터 칼럼에 데이터 그 메뉴에 보면 그 파일 합치기라는 게 있어요. 파일 합치기. 이거는 아까 엑셀 자료를 갖다 붙인 거 있잖아요. 엑셀 자료를 갖다 붙인 거하고 유사한 기능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여러 명이서 했을 때 그 데이터를 통합할 때 사용하는데 2개 이상의 파일을 하나로 만들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파일하고
B라는 파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똑같은 설문지를 가지고 두 사람이서 했는데 A 파일을 먼저 SPS에서 열고 그 다음에 이 파일 합치기라는 걸 클릭해갖고 B라는 파일을 불러와서 A 케이스 쭉 있는 다음에 그 아래에 B 케이스가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1년별로는 근데 1번부터 뭐 20번까지 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21번부터 뭐 25번까지 요거를 이제 미리 정해놓고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불러와야지. 아니면 아이디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해야죠. 그래서 여러 명이 설문지를 나누고 코딩을 한 것을 하나로 합칠 때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엑셀로 했다고 하면 데이터 그냥 카피해갖고 붙여버리면 되니까 뭐 크게 없어요. 그다음에 파일 분할이라는 거는 내가 파일 분할은 집단별로 분석하고 싶지만 각각의 집단을 파일로 나누고 싶지 않을 때 이제 사용한다. 근데 이게 뭐냐면 아까 봤지만 남자 그렇죠? 여자라고 아까 이렇게 나눠져 있는 성별로 이렇게 남자 여자 나눠져 있는데 이 파일을 남자들만 하나 만들고 여자들만 하나 만들겠다 할 때 이제 파일 분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좀 더 다시 한번 볼 거고. 그래서 파일 분할을 할 수가 있구나 할 수도 있고 케이스 선택은 자신이 원하는 케이스만 사용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케이스를 필터링 그러니까 지우는 건 아니고 데이터 통계 처리할 때만 빼는 거예요. 그래서 삭제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듯이 남자고 여자 중에 남자만 하겠다. 여자 거를 선택 안 하면은 남자들 것만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데이터를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크게 많이 사용은 안 하는데 아무튼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 그래서 데이터에서는 파일 합치기, 파일 분할, 케이스 선택하는 정도, 요 정도만 사용을 이제 주로 하니까 요 정도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변수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변수 계산. 변수 계산이 있고, 근데 요거는 실제로 이제 해봐야 되는데, 요거는 각 변수들의 합이나 평균을 나타낼 때. 그래서 각 요인, 뭐, 우울 1, 2, 3가 있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이 통계에서, 설문에서 우울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 실제 내가 이 사람의 그러면 전체적인 이 우울의 전체 평균은 얼마냐? 그럴 때는 우울의 1번 항, 2번 항, 3번 항을 다 더해주고, 그죠? 그거를 3으로 나눠주면은 평균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내가 설문한 것을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평균이나 뭐 합계, 뭐 이런 것들을 다른 변수로 만들고 싶다 할 때는 요 변수 계산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데이터, 우울에 관련 3개 항목 합이나 평균을 산출하고 싶다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 변수를 계산을 할 때, 그래서 이거 많이 쓰이는 거예요. 변수 계산은. 그래서 요거는 조금 잘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같은 변수로 코딩하는 거하고 다른 변수로 코딩하는 게 있어요. 같은 변수로 코딩, 다른 변수로 코딩. 같은 변수로 코딩이라는 거는 이제 역코딩이라는 게 있어요. 역코딩. 여기 보면은 역코딩이 여기 매우 그렇다가 원래 1점이었고 전혀 그렇지 않다가 4점이었는데 이거를 반대로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주고 매우 그렇다를 4점으로 주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앞에는 계속 만약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막 한 문장만 부정적인 답변을 받은 거라고 봐봐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나는 즐겁다, 행복하다, 기쁘다, 뭐 매우 그렇다부터 매우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 해서 나는 4점, 뭐 3점, 4점을 줬는데 부정적인 거 나는 우울하다 라고 했을 때 매우 그렇다라는 게 4점을 줬지만 실질적으로 매우 그렇다라는 거는 앞에 점수로 본다고 하면 적은 점수를 줘야 되잖아요. 부정적인 거니까. 그럴 때 요런 것을 쓰는 역코딩을 해줘요. 부정적인 거. 나는 우울하다인데 그렇지 않다. 1점을 줬다라는 거는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점수를 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그 사람의 감정이 기쁜 감정을 측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정적인 문항이 들어갔을 때 점수가 낮은 거를 긍정적인 전체 점수의 평균을 내고 할 때는 얘 때문에 점수가 이제 떨어지니까 평균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의 전체적인 그러니까 긍정적인 감정을 하는데 실질적인 통계치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점수를 낮추기 때문에 이거를 역코딩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감정을 그러니까 긍정적인 감정의 평균을 낼 때 역코딩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역코딩을 하게 되면 나중에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 사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설문을 돌릴 때 그러니까 설문을 할 때 뭐 좀 긍정적인 거를 하고 싶다 하면 전체자가 다 긍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반대되는 것들을 설문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점수를 바꿔줘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가끔씩은 있어요. 그런 문항이 꼭 들어가야 될 때, 그럴 때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점수를 줄 때는 이제 바꿔서 점수를 주는 거죠. 그러면 역코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했던 점수를 반대로 점수를 줄 때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이라는 걸 하는 거고, 다른 변수로 코딩이라는 거는 키를 아까 봤죠. 키가 뭐 104, 161, 누구는 162, 뭐 누구는 173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160대, 170대, 180대 이런 식으로 서열화를 시키는 거예요. 일일이 그거를 쭉 하지 않고 그냥 키를 160, 170, 180, 190대로 서열화를 할 때. 그래서 이제 통상 이제 설문에서 그냥 뭐 본인의 키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냥 160대, 뭐 170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냥 쭉 적으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서열화를 해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변수 값을 하나로 묶을 때 뭐 중졸 1번이 중졸 이하, 2번이 고졸, 전문대졸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뭐 이거를 1번 고졸 이하, 2번은 전문대졸 이상. 그러니까 1번하고 2번 얘는 1로 바꾸고 3번, 4번, 5번은 2번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다른 변수로 코딩할 때는 이런 식으로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있다라는 거 보고 조금 있다가 한번 해볼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변수 계산. 그래서 변환에서는 변수 계산, 그 다음에 같은 변수로 코딩, 다른 변수로 코딩. 요 정도. 변환에서는 요 정도 아시면 돼요. 변수 계산은 변수 계산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분석. 분석해 보면 이제 기술 통계량에서 클릭해 보면 빈도 분석, 그다음에 기술 통계 분석하고 교차 분석이 있어요. 교차 분석은 카이제곱 검정이 교차 분석이에요. 그래서 기술 통계량을 클릭하면은 빈도 분석하고 기술 통계 분석, 교차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평균 비교, 평균 비교에서는 우리가 T검정, T검정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론 배치, 분산 분석. 아노바를 할 수가 있어요. 아노바를. 그래서 평균 비교 그때 봤잖아요. T검정하고 아노바는 평균을 비교하는 거라고. 그래서 T검정하고 우리가 아노바는 평균 비교해서 할 수가 있어요. 이걸 클릭해서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관 분석은 이제 상관관계 분석에 대해서 할 수 있고, 회귀 분석은 단순, 다중, 위계 뭐 이런 것들 조절. 전체 회귀 분석은 다 여기 회귀 분석을 통해 가지고 클릭해서 분석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차원 축소가 요인 분석이에요. 요인 분석. 요인 타당도 분석 우리 할 때 요인 분석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인 분석은 차원 축소를 들어가서 요인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차원 축소에 들어가서 차원 축소에서 요인 분수가 있고, 그다음에 척도 분석에서 우리가 신뢰도 분석을 해요. 신뢰도 분석은 척도 분석. 그래서 기술 통계량, 그다음에 평균 비교, 상관 분석, 회귀 분석, 차원 축소, 축도 분석 요 항목들 전체 6개 요 항목을 통해서 대부분의 통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통계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까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리 엑셀 지금 불러온 거 그래서 엑셀 불러온 거를 보면은 아까 이제 엑셀은 이제 불러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엑셀에서 작업했던 아이디부터 해서 아이디부터 해서 성별, 종교, 우울 이렇게 키, 몸무게까지 불러왔죠. 변수 보기 하면 아이디가 되어 있는데 너비는 두 글자, 소수점 없고 지정값도 없고 결투값. 이게 명목형이 아니라 척도로 바꿔주고 성별은 그냥 척도, 종교도 그냥 척도. 명목형 해도 이건 사실 명목형 해도 돼요. 네, 이건 명목형을 해도 되고 척도로 해도 되고 마찬가지. 그래서 척도, 명목형 이런 식으로. 근데 해보면 척도나 명목형이나 그냥 통계 알아서 지가 다 하니까 뭐 특별하게 그거에 대해서 어차피 숫자로 하는 거라 크게 뭐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요거는 엑셀에서 불러오면 전체 값들 중에 지가 알아서 이렇게 지정을 다 해요. 그다음에 이제 레이블은 아까 말한 대로 아까 엑셀에서 이제 레이블을 이제 지정해 주면 되고, 그죠? 아까 우리 쳤던 거 여기서 이제 지정해 주면 되고, 값은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가 했던 것 같이 1번하고 1번은 뭐냐? 남성. 그죠? 그리고 2번이 여성. 이런 식으로. 값을 지정해 주면 되고, 종교 클릭해서, 요거는 그냥 저만 할게요. 기준값가 뭐였죠? 천주교. 그죠? 1번 천주교. 그죠? 2번 변이 개신교. 3번 불교. 4번 혹시 4번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기타라고 하면 돼요. 기타. 확인됐고, 네, 우울 뭐 지정하지 않고 되고 키는 됐고, 예, 이 정도만 해서 이제 이렇게 보면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성별하고 1, 2, 3번 전축이 있고, 그죠? 우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이디 오케이 이렇게 돼 있고, 2번 성별 돼 있고. 근데 내가 변수에서 종교나 성별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를 내가 위로 옮기고 싶다. 나는 성별보다 종교가 좀 두 번장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 이걸 자꾸 이렇게 올리면 종교로 올라가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종교가 앞으로 가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변수에서 내가 옮기고 싶으면은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클릭해서 옮기면 돼요. 이렇게. 한 번씩 해보세요. 클릭해서 옮기는 거예요. 안 옮겨집니다. 되는데요. 아는데요? 버전 타입. 나는 왜 네. 나는 왜 될 거 같은데. 잡고, 이게 잡고, 이렇게 올려요. 잡고, 이렇게. 됩니다. 됩니다. 이런 기능이 있구나 정도. 오케이, 됐죠? 그래서 이거 안 순서를 돼. 잘해봐요. 승질 죽이고 살살 달래가면서 살살 달래서 아무튼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이렇게 옮겨서 이런 식으로. 나도 안 되네. 안 잡히냐. 9번 클릭하면 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넘기면 되는데 어찌됐든 네, 이렇게 해서 옮기시면 되고 이런 게 있구나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저장하면 되고 변수 삽입은 아까 이런 식으로 아까 그냥 변수 삽입하면 되잖아요, 그죠? 변수 새로운 거 이렇게 해주면은 제가 알아서 들어가니까 네. 중복하면 제가 알아서 중복했다고 뭐라고 하니까 지워주면 되고 데이터는 여기서 이제 27번 이렇게 쭉 넣어주면 되고 여기까지는 됐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데이터를 내가 뭔가를 찾고 싶다. 27번 컨트롤 F. 이건 어딜 가나 다 마찬가지니까 그냥 컨트롤 F를 누르면 찾기가 있어서 여기서 그냥 뭐 무슨 뭐 하면 되는데 사실 뭐 특별하게 이거는 뭐 찾거나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바꾸기가 있어서 그래서 그냥 컨트롤 엑셀이나 어디 다 똑같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그냥 컨트롤 F 눌러갖고 바꾸기 뭐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이거는 뭐 일반 문서 작성하는 거하고 동일한 걸로 보시면 돼요. 컨트롤 F 눌러서 찾기 바꾸기 기능이 있다 정도 이 정도만 알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파일 합치기 여기서 데이터에서 파일 합치기 케이스 추가는 외부에서 다른 파일을 불러와서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아까 똑같은 파일을 여러 명이 한 거를 이 변수도 동일해야 되고 일련 아이디도 일련되게 이렇게 중복되면 안 되고 나중에 또 헷갈리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 명이 똑같은 걸 했을 때만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생략을 할게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불러올 수 있다 정도만 보시면 돼요. 파일 합치기 기능이 있구나. 그래서 같은 동일한 변수를 가진 다른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다 정도만 그런 정도만 알면 되고 변수 추가나 뭐 특별하게 없고 보내드린 거 요거 기본 실습 파일 요거 다 있으시죠? 네. 이렇게 데이터 분할이라고 있으면 여기 브랜드별로 이렇게 내가 이거를 분할하고 싶은 거 브랜드로 나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결과를 어디다 줄 거냐 그러면 이거를 내가 어디다 둘까 데스크탑에 뭐 그냥 바탕화면에 둔다 저장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이 데이터들이 바탕화면에 1, 2, 3으로 해가지고 세이브가 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파일로 분할 브랜드가 여기서 뭐냐면 변수를 이걸 먼저 보셔야 되겠구나. 변수가 요거에 그러니까 1은 A사, 2는 B사, 3은 C사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거를 1, 2, 3 A, B, C사로 구분을 해줘서 데이터를 3개로 나눠줍니다. Q1이 브랜드예요. 브랜드. 파일로 분할, 데이터의 파일로 분할, 거기에서 브랜드, 케이스 분할 기준을 브랜드로 해서 내가 결과 파일 디렉토리를 지정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3개 파일로 지정되어 있는 현재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파일, 구분 파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변수 파일로. 그래서 여기는 현재 A, B, C 3개로 1, 2, 3 3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일이 1, 2, 3으로 저장이 될 거예요. 되셨나요? 안 돼요? 그럼 교수님 그 5개면은 1, 2, 3, 4, 5 이렇게 그렇죠. 나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 뭐 다른 걸로 했으면 다른 걸로 되고 브랜드로 했기 때문에 3개로 되는 거고
내가 뭐 남자 여기 성별로 나누겠다, 연령으로 성별로 나누겠다 그러면 두 개가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그닥 뭐 많이 쓰는 건 아니니까 그냥 그런 게 있을 정도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거 안 된다고 뭐 목숨 걸 필요는 없으시고, 이 정도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파일로 분할, 그다음에 케이스 선택. 케이스 선택을 한번 볼게요. 케이스 선택. 케이스 선택. 요거 케이스 선택, 이 화면 보이신가요? 조그마한 창? 네, 보이시죠? 그러면 내가 여기 브랜드를 누르고 조건에 맞는 케이스 조건. 브랜드. Q는 1. 다시 해볼게요. 데이터, 케이스 선택, 조건.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를 보고서 케이스 조건을 누르고 브랜드. 내가 브랜드에서 1번 브랜드 중에 A사만 보고 싶다. 그러면 브랜드를 클릭하고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져요. 그러면은 브랜드 중에 Q가 1인 것만 하고 싶어. Q는 1이야. Q는 1이야. 아까 Q가 1, 2, 3이었죠? 그러면은 Q를 2를 만약에 했다. 나는 Q를 2로 하고 싶어. 오케이, Q2. 그러면 여기가 조건이 Q1은 2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조건이 Q1은 2여야 돼. 2인 것만 보고 싶어. 확인 누르면 Q가 2인 것만 나오고 나머지는 이렇게 사선이 그어져.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좀 어려운가요? 이거 안 되시는 분? 다 되시는 걸로. 저 안 됩니다. 안 되세요? 케이스 선택. 이것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하시면 돼요. 케이스 선택 가서요. 네. 브랜드 누르고 조건에 가서 Q1 나온 거 이퀄로 2하고 계속을 했거든요. 네. 계속 누르는 거 맞죠? 계속 누르고 그 다음에 확인. 밑에. 확인, 예. 네. 그랬더니 저는 이 파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유스올 해갖고 무슨 뭐 출력 문자는 결과 뭐 문서 나오잖아요. 문서가 안 나와요. 유소라고 execute라고 하지 이게 안 떠요? 이 화면이? 그 화면이 안 뜨고 유스올 뭐 컴퓨트 뭐 예, 베리고 그게 맞아요. 예, 그게 이제 처리가 됐다는 거. 그래서 이게 출력 결과고 그 다음에 요 실습 파일에 가면 요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수 파일에 가면은요. 예, 아까 그 데이터 보기 창에. 데이터 보기 창에 변화가 없는데 그냥. 예. 확인했습니다. 예, 그렇죠? 여기 사선 가 있죠? 네. 이렇게. 이렇게 사선 가 있을 거예요. 사선은 그냥 표시고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네. 지금 제외됐다. 이 데이터는 현재 이 상태에서 제외됐다라는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되는 거고요. 케이스 선택을 아니야 나 다시 모든 걸 하고 싶어 그럼 모든 케이스 누르고 다시 클릭하면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그러니까 모든 케이스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모든 케이스 됐죠? 그래서 이 변수 보기엔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거를 먼저 보고 했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이 설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걸 보는 게 조금 순서가 맞을 것 같네요. 아까 이제 제가 여기 메뉴를 엑셀 블록인 걸로 하려고 그랬는데
엑셀 불러온 그게 조금 데이터가 좀 이상해서 좀 에러가 나와가지고 이거는 했고 제가 요거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니까 요 자료는 요 설문을 가지고 만든 데이터예요. 요 설문. 그래서 문항 1이 스마트폰 브랜드가 1은 A사, 2는 B사, 3번은 C사, 문항 2-1, 2, 3은 스마트 친숙도예요. 그래서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 그다음에 문항 3번 3-1부터 5번까지는 스마트폰 품질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을 한 거예요. 1번부터 5점, 이것도 마찬가지로 5점씩, 전부 다 5점 척도예요. 그 다음에 4-1부터 4-4까지는 스마트폰 이용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 그 다음에 5-1부터 5-5번까지는 스마트폰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 6에서 6-5까지는 스마트폰 부가 기능에 대한 만족도. 이건 다 전체적인, 이게 친숙도고 이건 만족도예요. 그렇죠? 만족도인데 어떤 만족도냐? 품질이다, 편리성이다, 디자인이다, 부가 기능이다. 7-1에서 7-4까지는 전반적인 만족도다. 그 다음에 8-1부터 8-3까지는 동일 브랜드 재구매 의도를 나타내는 거고, 9번 문항은 추천 경험. 그래서 예, 아니오면 빵, 얘는 1번. 그래서 한 사람은 1이고 안 한 사람은 그냥 0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성별, 남자냐, 여자냐. 그 다음에 연령은 여기서는 이제 주관식으로 한 거예요. 자기 나이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항 1번부터 문항 10까지,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요 설문 문항을 가지고 설문을 해서 아까 그 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데이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 가시죠? 요거를 가지고 아까 그 SPSS의 데이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잠깐만. 요 데이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쵸? 브랜드, 그다음에 친숙도, 그쵸? 브랜드 친숙도 1, 2, 3 만들어졌고 아까 예, 품질 1, 2, 3, 4, 5번까지 해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편리성에 관련된 거, 디자인에 관련된 거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예, 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데이터 여기까지 봤죠. 그 다음에 이제 변수를 볼게요. 변수는 뭐냐? 제가 목표 변수는 지금 여기 보이죠? 이 화면 변수 계산하면 네, 여기에서 품질, 평균, 품질 먼저 합계를 할게. 품질 합계를 보고 싶다. 품질 합계는 뭐야? 품질 합계는 얘 더하기 그러니까 4개를 이렇게 다 눌러도 되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가져와도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중간에 더하기 더하기 이렇게 품질 합계라는 거는 품질 1, 2, 3, 4, 5를 더한 거야. 품질 합계는 이거야. 숫자 표현식으로.
품질 합계라고 치고 목표 변수에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 거예요. 목표 변수라는 거. 품질 합계. 얘네들의 합계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전체 합계. 그러면은 품질 합계는 숫자 표현식 1, 2, 3, 4, 5를 하나씩 눌러주고 중간에 이렇게 덧셈. 이렇게 다 더해준 거예요. 이게 품질 합계다. 요게 덧셈, 예, 요게 눌러도 되고, 내가 덧셈 키보드에 쳐도 되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오면 여기에 품질 합계가 42번에 만들어질 거예요. 혹시 만들어졌나요? 아, 따라하는 건가요? 아, 네. 이건 한번 따라 해보세요. 예. 이거는 이제 중요한 거니까. 변수 합계 누르시고 품질 합계는 예, 요렇게 다 클릭해갖고 중간에 덧셈을 다 넣어줘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합계가 만들어지고 데이터 보기에 가면은 여기 쭉 가보면 품질 합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 품질학계 데이터는 이 입력을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자동으로 나오는 값이니까. 지가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지가 엑셀. 내가 네, 엑셀. 엑셀로 그러니까 기본 데이터를 다 여기서 이제 코딩을 한 이후에 내가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코딩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별도로 이제 합계를 만들고 평균을 만들고 해서 또 새로운 변수를 또 만들어지. 그런데 지금 이 데이터 보기에서 품질학계에 있는 그 수치를 그냥 그 키보드로 입력을 하니까 음. 입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입력은 돼요. 그러니까 최초에 여기서 돼. 그러니까 합계를 만들어줬지만 내가 수정하려면 수정을 할 수도 있죠. 아, 자유롭네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변수가 잘못된 변수가 되는 거니까. 데이터 값이 변수가 아니라 데이터가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죠. 손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43번에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변수 계산해서 이번에는 품질의 평균을 만들고 싶다. 품질의 평균. 제가 품질 합계 있잖아요. 품질 합계 그대로 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조금 더 쉬운 방법 썸이라는 거예요. 썸을 치고 품질 1, 2, 3, 4, 5 이렇게 하고 가로 치고 이렇게 중간에 쉼표를 넣어줘요. 썸 이렇게 해도 썸이 돼요. 똑같이 기능은 또 어차피 똑같아요. 썸. 됐죠? 이 기능은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하니까 그 목표 변수 이름이 똑같아서 그죠? 기존 덮어 쓰는 변수 거야. 덮어 쓰는 거래. 똑같은 기능이 똑같은 거니까. 합계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평균을 하고 싶다. 여기서 이렇게 클릭하면 안 돼요. 여기서도 스페이스바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균에다 스페이스 누르면은 이것도 공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스페이스 클릭하지 말고 여기서는 평균이면 원래는 아까로 덧셈으로 하려고 했으면 여기 다 이렇게 또 더해주고 바로 쳐가지고 또 여기 또 5로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평균은 그렇게 너무 노가다니까 하지 마시고 민 이렇게 품질의 평균
5개에 대한 평균을 만들고 싶다. 나는 이 얘네들의 평균을 알고 싶어. 품질 평균을. 그리고 선택, 확인. 그러면은 변수가 품질 평균이 만들어지고, 그죠? 데이터 보기 가면 평균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품질 평균. 됐나요? 네, 됐습니다. 네, 네, 네. 측도는 자동으로 이게 네, 척도는 이제 지가 저절로 속도로 되고. 바뀌는데 네, 네,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가 이게 똘똘해갖고 지금 척도 명목표로 어떤 척도로 쓰는지 지가 알아서 다 분석하더라고요. 그냥 보기 좋게 그냥 어찌됐든 여기 지금 다 명목형으로 돼 있잖아요, 자료가. 그죠? 데이터가. 근데도 다 알아서 다 해요. 별 크게 의미는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품질 합계 평균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다음에 보면은 이제 여기 데이터 중에 나이가 아까 나이가 10-2가 나이였잖아요. 50대부터 60대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요거 먼저 하나씩 볼게요. 그러면 그다음에 아까 같은 변수로 코딩과 다른 변수로 코딩 2개가 있어요. 제가 아까 변환에서는 변수 계산하고 같은 변수로 코딩, 다른 변수 코딩이 중요하다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했지만 요거는 그냥 변수를 넣어가지고 기존 값이 1이면은 2를 4로 고쳐라 요거예요. 요 화면 보이세요? 보이죠? 다시 눌러볼게요. 같은 변수로 그러니까 현재 요 Q 그러니까 품질 1 Q-3 Q-Q 언더바 2를 변수를 클릭해서 기존 값 및 새로운 값을 클릭을 해갖고 하면은 요 창이 나오는데 기존 4를 새로 1로 바꿔라 추가 4는 2로 바꿔라 3은 그대로 3이고 할 거 없잖아요. 그 다음에 2는 4로 바꿔라 1은 5로 바꿔라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수를 이 값으로 대체해 주라. 근데 요걸 해버리면 데이터가 다 바뀌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실행을 안 시킬게요. 그래서 그러면 이 변수 이 값이 이렇게 다 바뀌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취소 안 누르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성별 말고 연령 있었죠. 연령 34번 요거 연령대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연령대 다른 변수로 하는 거예요. 다른 변수로 이거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뭘로 하느냐? 나이대로 이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변경. 그럼 이렇게 Q10-2를 나이대로 출력 변수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존값 이렇게. 근데 이거는 값이 아니라 범위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살부터 29세는 20 이렇게. 그 다음에 30살부터 39세는 30. 그다음 40부터 49는 40. 그다음에 50부터 59는 50. 이걸 한번 해보세요. 60부터 69, 69는 60. 추가 80까지 해볼게요. 나이대를 정확히 얼마까지인지 올라가고 70부터 79는 70.
그다음에 80부터 89는 80 이렇게 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계속 그러면 Q10 이거를 나이대로 출력 변수를 하는 거예요. 숫자 변수를 출력 변수 나이대로 하고 확인. 그렇게 하면은 얘가 나이대가 만들어져요. 나이대. 그리고 데이터를 보면 여기 이렇게 40대, 50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러면 여기서 변수 보기에서 아 얘는 소수점은 필요 없잖아요, 그죠? 소수점이 필요 없는 애고 얘도 소수점이 필요 없는 애고 얘도 소수점이 필요 없는 애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정해 줄 싶으면은 값을 지정해 줄 수도 있고, 그렇죠? 40이면 뭐 40대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뭐 안 해도 되고 40이면 어차피 40대인 걸 아니까 그래서 지정해도 되고 지정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나이가 정렬이 되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빈도 분석을 하게 되면 41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나중에 그 40대가 몇 명이고 50대가 몇 명인 걸 내가 또 일일이 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빈도 분석을 하게 되면 40대 몇 명, 50대 몇 명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네. 다른 변수로 코딩까지 다 되셨어요? 혹시 안 되신 분 있으세요? 요거는 꼭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나이대 변경하는 거, 이거 출력하는 거. 여기 출력 변수에다가 이 출력 변수가 이름이 변수명이에요. 변수명 레이블은 적어도 되고 안 되고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변경을 한 다음에 기존 값에 새로운 값에서 범위를 해가지고 그 범위에서 몇부터 몇은 몇으로 하겠다. 요거. 그 범위 이런 거는 아까 봤지만 키, 몸무게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거에서 그 범위대로 하는 것들은 다 이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 봤듯이 뭐 1부터 3은 1로 묶어라 뭐냐면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벌이면은 뭐 대졸 미만으로 해라 그러면 1부터 3은 뭐 1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값들은 그때그때 그 데이터에 따라서 그 값들을 이렇게 바꿀 수가 하다 보면 이게 바꿔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서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이라는 걸 자주 쓰이니까 요거는 좀 잘 다루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되신 거예요. 그러면은 변환 지금 몇 가지 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통계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 되셨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서 빈도 분석을 한번 볼게요. 빈도 분석. 빈도 분석. 짜잔, 이제 진짜 이제 통계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간상 딱 빈도 분석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 하나는 돌리고 끝내야죠. 그죠? 빈도 분석을 눌러서 브랜드. 빈도 분석은 인구 사회학적 수치를 보기 위해서 인구 통계학적인 통계치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성별 정도 그다음에 연령은 연령도 한번 누르시고 그다음에 나이대를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4개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평균이라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지정할 건 없어요. 그다음에 그냥 브랜드, 성별, 연령, 우리 좀 전에 했던 나이대를 해서 확인하면은 요 출력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브랜드가 나오고 브랜드의 A사, B사, C사의 빈도수 130, 112, 58 퍼센티지가 얼마인지
예,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성별 남자 160에 여자는 140, 전체 300명. 그다음에 연령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처음에 연령으로 하니까 어디? 연령. 지금 하시는 부분 똑같은데요? 화면에 출력 지금 결과. 보여주고 계신. 출력 결과 안 나왔어요? 여기에서 네. 출력 결과 화면이 두 개가 나와. 이게 그러니까 화면이 두 개예요. SPS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케이스나 여기 또 별개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 결과 요걸 가지고 우리가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출력 결과를 가지고 요 화면 떴죠? 출력 결과.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제 연령이 있는데 연령이 20살부터 해갖고 73살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거 출력 결과 안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러니까 제 컴퓨터에 나오는데 지금 공유가 교수님 안 되신 강의 것 화면에 같아요. 공유가 안 되는구나. 이게 네. 화면이 안 보이는구나. 이게 또 공유가 안 돼. 아이 참. 그러면은 뭐야 이게? 요거. 오케이. 되셨나요? 네, 잘 보입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나오고 성별이 나오고 연령이 나오는데 아까 봤지만 20살부터 73살까지 쭉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뭐 보고서에 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아까 뵀듯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도수를 보니까 20대는 53, 56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렇게 나오는 걸로 해서 요 표를 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쓰는데, 요거를 어떻게 보고서를 쓰느냐? 클릭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전부 다 가져올 수도 있고, 얘는 그냥 다 가져올 수도 있고, 컨트롤 키를 누르면, 컨트롤 키를 누르면 하나씩 구분할 수 있고, 시프트, 그러니까 키보드에서 시프트 키를 누르고, 앞배치를 누르고, 시프트를 누르고, 맨 아래 걸 누르면 전체가 다 지정이 되는 거고, 요거를 클릭하고 컨트롤 키를 누르면 내가 선택한 것만 선택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잠깐만, 화면 공유가 또 이게 이건 보이시죠? 네. 지금 화면 공유가 돼 있죠. 이거 맞네. 그러니까 까만색으로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탭3가 이런 식으로. 다시 누르면은 까만색으로 바뀌죠. 컨트롤 키,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얘를 눌러요. 이렇게. 그럼 얘도 같이 되죠. 그 다음에 얘도 눌러줘요. 그러면 3개가 된 거잖아요. 3개를 우리가 지정했죠. 그죠? 그 다음에 컨트롤 카피나 아니면은 복사. 이렇게 복사를 해요. 그 다음에 엑셀이나 한글에서 얘를 그대로 갖다가 붙이면 돼요. 한글이나 엑셀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보고서는 이제 한글에서 쓰시니까 한글로 해갖고 한글에서 붙여넣기 하면은 이렇게 붙여요. 표가 만들어져요. 3개의 표가. 되셨나요?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안 되셨어요? 어디까지? 컨트롤 출력 비교를 못 갔어요. 출력 결과를 못 보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기 분석에서 빈도 분석은 하셨어요? 분석에 빈도 분석이 없네요. 기술 통계량, 통계 아래 기술 통계의 빈도 분석, 예, 기술 통계의 빈도 분석, 그죠? 예, 예, 예. 빈도 분석 클릭해서 요 변수명을 브랜드, 성별, 연령, 나이대 4가지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쪽으로 보내면 먼저 브랜드, 오케이 됐고,
네, 더블 클릭해도 되고 클릭한 다음에 이쪽으로 넘겨도 되고 예, 했습니다. 했고 네 개 해갖고요. 네, 4개 했고 그 다음에 나이대 했죠. 그 다음에 네. 다른 거 기대지 말고 그냥 확인 누르시면 돼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이 출력 결과표가 나오고 네, 그 중에서 브랜드하고 성별하고 나이대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잘 모르겠다 하면 하나씩만 그냥 복사해서 붙여줘도 되고. 그래서 브랜드를 클릭하고 컨트롤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성별을 누르고 그 다음에 나이대를 누르시면 3개가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택됐다는 건 이렇게 검정색으로 네. 표시가 되고 그래서 컨트롤 카피나 여기나 복사를 해서 한글 파일을 연 다음에 거기서 붙여넣기. 그래서 컨트롤 V 하면은 짜잔 하고 요 화면이 뜨는 거죠. 요 화면. 오늘은 요게까지 띄운 걸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 되셨죠? 여기 띄운 것까지. 예,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다음에는 이제 기술 통계하고 그다음에 타당도 신뢰도 분석하고 하는 건 쭉 넘어갈 거니까 시간 되는 대로 계속 이제 진행을 할게요.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요 따로 뭐 대출 안 하시는 걸로 하고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